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조시대.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과부 윤 씨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윤 씨는 평소 조신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말수도 적었으며 장에 나와도 필요한 물건만 사서 곧장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조신하게 행동하는데 사람들의 눈길은 자꾸만 그녀에게 머물렀지요. 수수한 옷차림인데도 어딘지 모르게 자태가 고왔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조차 묘하게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녀를 보면 괜히 헛기침을 했고 여자들은 왠지 모를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상한 여인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윤 씨의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돌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고을 끝자락 외진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해가 지면 사랑방에 불이 환하게 켜졌지요. 그리고 그 불빛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기를 좀 더 세게 눌러주세요. 아, 그렇게 하시니 시원하네요. 이 부분을 깊이 파주셔야 합니다. 담장 너머를 지나던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가 이내 얼굴이 붉어지며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 소리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좀 더 세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상상력은 그렇게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조신한 척하더니 밤에는 다른 모습이라는 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지요. 바로 그 무렵 고을에 낯선 선비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낡은 짐보따리를 메고 있었지요. 그는 주막에 여장을 풀고 며칠간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관아 근처를 서성이기도 하고 장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도 했습니다. 관아 아전들이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곡식을 거두는 모습도 목격했고 세금 장부를 조작하는 장면도 확인했지요. 어느 날 저녁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선비는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과부 윤 씨의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밤마다 남정네가 드나든다더라. 조신한 척하지만 속은 다르다지. 선비는 잔을 들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윤 씨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유신, 다름 아닌 암행어사였습니다. 김유신은 윤 씨의 집 앞 골목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사랑방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요. 그때 한 사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덩치 큰 백정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슬쩍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저 집이... 아, 윤씨 마님 댁 말씀이시오? 백정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막히게 잘해주십니다. 꼭 집어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지요. 그렇습니까? 김유신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문이 사실인가? 잠시 뒤 또 다른 사내가 나왔습니다. 포졸이었지요? 저기 다녀오셨습니까? 김유신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 속이 뻥 뚫렸습니다. 윤씨 마님 손이 정말 좋으십니다. 포졸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유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그가 계속 망설이며 서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윤 씨였습니다. 선비님, 한참 전부터 서성이시던데 무슨 도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당당했습니다. 김유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는 도움드릴 일이 없으시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 씨가 돌아서려 하자 김유신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속이 뻥. 윤 씨는 잠시 그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다면 들어오시지요. 사랑방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 차림의 사내, 장사치로 보이는 이, 그리고 농부 차림의 노인까지. 김유신은 조용히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 씨는 각자에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받은 문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서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꼼꼼히 살피더니
장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곡식 양이 실제와 다릅니다. 이렇게 적어서 관아에 다시 문의하십시오. 농부 노인도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밭을 빼앗겼는데 문서가 없어서 걱정 마십시오. 증인이 있으면 문서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김유 씨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소문의 진실인가? 사람들이 윤 씨에게 받는 것은 음탕한 쾌락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줄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윤 씨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고울의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지요. 김유 씨는 은밀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사랑방에는 김유 씨만 남았습니다. 윤 씨는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으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요. 윤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다지요. 어느 날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죽은 서방님께서 제 억울함을 풀어줄 문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또 필요해서 윤 씨는 남편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지요. 남편이 생전에 필사해둔 문서 뭉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 부당한 계약서, 빼앗긴 땅 문서, 잘못 매겨진 세금 내역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필사해서 사본을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관아설이었지만 마음만은 백성 편이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 문서들의 주인을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퍼졌지요. 과부 윤 씨가 억울한 일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유 씨는 윤 씨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신했지만 나약하지 않았고 조용했지만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김유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유 씨는 자주 윤 씨의 사랑방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장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했지요. 여기 이 부분 좀 더 깊이 파주세요. 윤 씨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손으로 꾹 눌러야 티가 납니다. 장사치의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아, 그렇게 하니 시원하네요. 우물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 과부, 대체 몇 명이나 상대하는 거야? 밤새 이것만 봤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소리도 들렸다던데. 하지만 사랑방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유 씨는 윤 씨가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 씨도 문득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김유 씨도 헛기침을 했습니다. 묘한 분위기가 흘렀지요. 어느 날 밤 김유신이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선비님, 차가 식었습니다. 윤 씨가 새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유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오는 이유가 조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윤 씨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 아전들이 사랑방에 드나들던 남자 중 하나를 불러들였습니다. 장사치 김서방이었지요. 김서방, 자네 요즘 과부집에 드나든다며? 그게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겠지? 저 과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오게. 아전들은 김서방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김서방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준 은인이었지만 가족의 생계도 중요했지요. 며칠 뒤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사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처럼 윤 씨가 맞아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유신도 자리에 있었지요. 김서방,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 씨가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입을 열려다 말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김유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서방, 관아에서 회유를 받으셨습니까? 김서방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도 며칠 전 비슷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유신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지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김서방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흔들릴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김유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이 지났을 무렵 수상한 그림자 둘이 윤 씨의 집 담장을 넘으려 했습니다. 김유 씨는 재빨리 나타나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누구냐? 관아에서 고용한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저 과부 집에 불을 지르라는 명을 받았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있었지요. 김유 씨는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무술을 익힌 암행어사였으니 어렵지 않았지요. 소동 소리에 윤 씨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괜찮습니다. 도둑들이 있었는데 제가 쫓아냈습니다. 김유 씨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윤 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윤 씨는 알아챘습니다. 불량배들이 떨어뜨린 횃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비님, 감사합니다. 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오시는 게 안 됩니다. 김유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사랑방에는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백정, 포졸, 서리, 장사치, 그리고 김유신까지. 윤 씨는 그들 앞에 두꺼운 장부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한양이요? 예, 이 일은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관아의 비리를 제대로 고발하려면 한양의 사원부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 같은 백성이 한양까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백정이 일어섰습니다. 나도, 포졸도 손을 들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남아서 가족을 지키십시오. 저 혼자 가도 충분합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김유신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몰래 엿듣던 촐로가 놀라서 내는 소리였지요. 다음 날 고을은 또 다른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과부가 남정네와 한양으로 도망간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가족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백정의 아내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그 과부와 한양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백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윤 씨 마님이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셨어. 관아에서 우리 소 값을 부당하게 빼앗았잖아. 그걸 돌려받으려고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신 거야. 아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소문은 다 오해야. 윤 씨 마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은인이야. 포졸의 늙은 어머니도 아들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밤마다 간 건 억울하게 받은 벌금 문제를 정리하려고였어요. 어머니. 서리의 부인도 장사치의 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들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윤 씨 마님을 오해했어요. 그 양반이 우리 남편들을 도와주셨다니. 그런데 지금 마님이 위험에 처했다면서요? 백정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마님을 해치려 한다던데. 여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여자들은 함께 윤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윤 씨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마님, 백정의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관아에서는 이미 윤 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이 사또에게 보고했지요. 저 과부가 수상합니다. 밤마다 남정네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풍기물란이로군. 그뿐이 아닙니다. 한양으로 가려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혹시 우리 일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닐까? 당장 불러들이게. 며칠 뒤 윤 씨에게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윤 씨는 담담히 관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지요. 여자들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마님,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구경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사또가 위엄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부 윤 씨, 내가 밤마다 남정네를 끌어들인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윤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윤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른, 남정네가 드나드는 것이 죄입니까? 제 집에 누가 드나들든 그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혹시 다른 죄목이 있으십니까?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윤 씨의 당당한 태도에 주눅이 들었지요. 게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돌아가 보거라. 사또는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 계집, 두고 보자. 며칠 뒤 밤, 윤 씨가 홀로 사랑방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또였지요. 윤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밤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문 열어라. 할 이야기가 있다. 사또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사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지요. 저기 과부. 어른, 취하신 것 같으니 돌아가시지요. 과부 주제에 건방지게. 사또가 윤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게야. 이 고을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인연이 사또가 윤 씨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탁! 윤 씨의 손바닥이 사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사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맞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감히 나를 나가십시오. 2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또는 뺨을 쓸어내리며 물러났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어디까지 버티나. 그가 나간 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정의 아내가 마침 과부 집에 찾아왔다가 모든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 다른 여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정의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지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 사또가 윤 씨 마님 집에 갔어요. 여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청을 강요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사또가 취해서 마님께 손을 대려고 포졸의 어머니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님이 따귀를 날렸어요. 여인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또 뺨을 때렸다고요? 예. 마님이 나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서리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마님이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오해에서 윤 씨를 의심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백정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마님이 우리 남편들을 도와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님을 도울 차례예요. 여인들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사또는 따귀를 맞은 수치심에 이를 갈았습니다. 아전들을 불러 모았지요. 저 과부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하지만 어른, 이미 백성들이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를 쳐야지. 사또는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과부 집에 드나들던 남정네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거다. 그럼 남자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실? 누가 믿겠나. 과부와 남정네들이 짜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며칠 뒤 관아에서는 윤 씨 집에 드나들던 남자들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정 김철수, 내가 과부 집에 드나든 것이 사실이냐? 예, 하지만 그건. 입 닥쳐. 내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순순히 인정해라. 그 과부와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다.
백정은 황당했지만 가족이 위협받자 두려워졌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졸, 서리, 장사치 모두 협박을 받았지요. 너희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남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사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거짓을 말하자니 윤 씨에게 미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아내와 어머니들이 관하로 몰려왔습니다. 관아 앞마당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여인들이 앞장섰지요. 윤 씨가 끌려 나왔고 남자들도 한쪽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위엄 있게 말했습니다. 과부 윤 씨, 내가 이 남정네들과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밝혀졌다. 무슨 짓을 했다는 겁니까? 윤 씨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풍기물라는 물론이고 이들을 꿰어 관아를 모함하려 했다. 거짓말입니다. 백정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남편은 마님께 도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포졸의 어머니도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도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고 갔을 뿐입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인들이 무슨 증거가 있다고. 증거요? 백정의 아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사또께서 윤 씨 마님께 수청을 강요하시는 걸 관아 앞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이 인연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서리의 부인도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도 아전이 마님 집에 갔다가 쫓겨난 걸 봤어요. 여인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사또와 아전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고 여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또는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날 것 같았으니까요. 잠깐,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부가 꾸민 거짓말이다. 전현이 남정네들을 홀리고 부인들까지 속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전들이 거들었습니다. 저 과부는 요물입니다. 풍기물라는 물론이고 관아를 모함하고 고을을 혼란에 빠뜨린 죄로 사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부 윤 씨에게 곤장 50대를 내린다. 안 됩니다. 여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마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남자들도 소리쳤습니다. 윤 씨 마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윤 씨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여인들이 앞을 막아섰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지요. 바로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초라한 선비 차림의 김유신이었습니다. 잠깐, 김유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위엄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관아의 일에 참견하느냐. 할 말이 있습니다. 김유신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다른 거지 선비로구나. 당장 끌어내. 나는 암행어사 김유신이다. 순간 관아 앞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유신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빛 마패가 햇살에 반짝였지요. 사또와 아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씨는 놀란 눈으로 김유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냥 선비가 아니었다니. 김유신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배신감이 어려 있었지요. 김유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 고을의 사또와 아전들은 백성들을 속이고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고 곡식을 빼돌렸다. 김유신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내가 직접 조사한 기록이다. 그것은. 사또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유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 씨라는 여인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기록하고 정의를 세우려 한 사람이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관아 앞마당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유신은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또 이창수, 너는 백성들의 세금을 3배로 걷어 사복을 채웠다. 이것이 증거다. 김유신이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세금과 장부에 기록된 세금의 차이가 명확히 적혀 있었지요. 아전 박덕보,
너는 곡식을 빼돌려 외지에 팔아넘겼다. 내가 거래한 장사치의 증언도 확보했다. 아전 최만석, 너는 억울한 백성에게 벌금을 물려 돈을 뜯어냈다. 하나씩 죄목이 낭독될 때마다 백성들은 탄식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유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 씨가 기록한 장부가 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필사본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김유신이 윤 씨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내가 조사한 증거와 그녀가 기록한 장부를 합치면 이 고을의 비리가 모두 드러난다. 그때 백정의 아내가 외쳤습니다. 어사 나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오? 사또가 윤 씨 마님께 수청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관아 앞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김유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오.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유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또 이창수, 너는 백성을 수탈한 죄에 더해 선량한 과부를 협박하고 수청을 강요한 죄까지 있구나. 저는 사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김유신이 명령했습니다. 사또와 아전들을 모두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었고 사또와 아전들은 하나씩 끌려나갔습니다. 사또와 아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윤씨 마님 만세, 어사나리 만세. 여인들은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시원하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백정의 아내가 윤 씨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포졸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리의 부인도 절을 했습니다. 마님 덕분에 우리 서방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조신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간 것뿐이고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토록 오래 참아왔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조용히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미안함,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신분을 숨겨야 했는지, 왜 가짜로 도움을 청해야 했는지 말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묘한 미소가 오갔습니다. 며칠 뒤 고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고 아전들도 깨끗한 사람들로 교체되었지요. 부당하게 거둔 세금은 돌려주었고 빼앗긴 땅도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유신은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윤 씨를 찾았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그 외진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 김유신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예전처럼 경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 씨, 한양으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마침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또 한양 가자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유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한양에 계신다면 이 나라가 더 밝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계셔 주신다면 제 삶도 밝아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의심했지만 알아갈수록 존경하게 되었고 이제는 김유신이 말을 잇지 못하자 윤 씨는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조신하면서도 수줍고 따뜻했습니다. 아낙네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 마님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본다.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구먼. 백정의 아내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습니다. 한양 가십시오. 포졸의 어머니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그렇게 윤 씨와 김유 씨는 고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소문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인연으로 끝이 났지요. 훗날 고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드나들던 사랑방은
결국 인연의 방이 되었다지. 조신한 척 했다더니 알고 보니 진짜 조신한 거였어. 유염해 보인 건 우리 마음이 더러웠던 거고. 그리고 어사나리도 결국 그 사랑방에 홀렸으니 소문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네.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지혜를 얻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